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정신분석, 개인심리학, 그리고 행동주의 접근법 이 세 가지인데요. 맞아요. 네, 이 세 이론이 각기 다른 렌즈로 인간 행동이랑 집단 과정을 비춰주거든요. 정신분석이 무의식이나 과거 경험에 그 깊은 뿌리를 본다면 네. 개인 심리학은 좀 더 사회적 관계나 미래 목표,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보고요. 행동주의는 정말 눈에 보이는 행동, 그 변화에 딱 집중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핵심 원리랑 기법들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정신분석적 접근부터 가볼까요? 역시 딱 들으면 프로이트, 과거 경험, 무의식 이런 게 떠오르는데 이게 집단에서는 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확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현재 집단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어릴 때 경험이나 무의식적인 갈등,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집단원이 리더나 다른 멤버한테 옛날에 부모님께 느꼈던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막 느끼고 표현하는 거, 이걸 전이라고 하고요. 네네, 전이. 또 뭔가 변화하려고 하면 막 꺼려지고 저항하는 거, 저항이라고 부르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분석 초점도 지금 여기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그때 거기, 그 과거 경험에 좀 더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과거의 그 패턴이 지금 관계를 다시 나타난다. 이런 거군요. 그럼 집단 상담에서는 이런 무의식적인 걸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주로 쓰는 기법들이 이제 자유연상, 아니면 꿈 분석, 그리고 방금 말한 전이나 저항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해석이요? 네, 집단원들이 내가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나 갈등이 있구나 깨닫게 하고 통찰, 과거에 해결 안 된 감정들을 현재 관계 안에서 다시 좀 겪어보면서 해소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군요. 코리 부부 같은 학자들은 상담자가 이런 전이, 저항, 이걸 잘 보고 해석해서 통찰을 도와야 한다고 했고요. 슬라브스는 상담자가 집단 안에서 리더 역할도 하고 자극도 주고 해석도 해줘야 한다. 이런 기능을 강조했죠. 정신분석이 그렇게 과거의 깊은 곳을 본다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좀 더 현재랑 미래,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네요. 그쵸? 네, 맞아요. 개인 심리학은 인간을 되게 사회적이고 또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로 봐요. 목적 지향성? 네,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고 그걸 극복하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과정, 자기 완성에서 각자의 생활 양식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무의식보다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세우는 목표나 사회적 관심, 그러니까 공동체감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목표를 중요하게 본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럼 집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혹시 문제 행동에도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나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문제 행동도 사실은 그 사람이 소속감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나름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아, 그래서 상담 과정은 일단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이라든지 어릴 때 기억 같은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을 분석하죠. 사정. 네, 생활 양식 분석. 그리고 나서 해석을 통해서 내가 이랬구나 하고 통찰을 얻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시도해 보도록 다시 방향을 잡아주는 재정향 단계로 가요. 그렇군요. 이때 쓰는 기법들이 격려해주기, 또 지금 이 순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즉시성, 아니면 마치 주스인 것처럼 한번 행동해보기. 아, 재미있는 기법들이네요. 네, 감정 조절 연습하는 단추 누르기나 그 문제 행동의 이점을 좀 떨어뜨리는 수프의 침뱉기, 역설적 의도 같은 것들도 써요. 그리고 집단원 스스로가 변화를 선택하게끔 돕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접근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행동 그 자체에 딱 집중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행동주의는 심플해요.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결과다. 아, 학습. 네, 그래서 문제 행동도 그냥 잘못 배운 거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없애고 새롭고 좀 더 적응적인 행동을 다시 배우게 하는 데 목표를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명쾌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법들도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들이에요. 잘하면 보상 주는 강화, 잘못하면 벌 주는 처벌, 따라하게 하는 모델링, 조금씩 목표 행동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행동 조형, 스티커 같은 걸로 보상하는 토큰 경제, 불안 줄이는 훈련인 체계적 둔감법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그 라자루스의 BAC-ID 모델이 중요한 평가 틀로 나오던데 이게 되게 체계적이더라고요. 이 7가지 영역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BAC-ID는 라자루스가 만든 건데 인간 기능을 보는 7가지 핵심 영역을 아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틀이에요. 네. A는 affect, 감정, 느끼는 기분이나 정서 상태. 감정. S는 sensation, 감각, 시각, 청각 같은 오감을 통한 신체 경험이에요. 감각. 네. I는 이미제리, 심상,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 기억, 상상, 자기 이미지 같은 거요. 심상. C는 cognition, 인지, 생각이나 신념, 가치관, 혼잣말 내용 같은 거죠. 인지. 또 다른 I는 interpersonal,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 관계 패턴이고요. 대인관계. 마지막 D는 drugs biology, 약물 생리, 건강 상태나 약물 복용, 식습관, 잠자는 거 이런 생물학적 요인들을 말해요. 와, 정말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네요. 그렇죠. 이 모델을 쓰면 집단원의 문제를 그냥 한 가지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7가지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영역에 맞는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3가지 접근법이 각기 다른 매력 있네요. 정신분석은 깊은 내면과 과거를 파고들고, 개인 심리학은 사회적 목표와 현재의 의미를 보고, 행동주의는 구체적인 행동 수정과 학습을 강조하고요. 맞아요. 이 세 이론은 집단 상담을 이해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기초고, 또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니까요. 오늘 나온 핵심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